자, 이번 시간에는 보호에 대해서 제가 난도질을 해볼 텐데, 자, 이 보호라는 건 사실 그냥 해석적인 측면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. 보호가 뭔지 몰라도 사실. 그렇게 해석한 데는 전혀 시장 없거든요. 뭐, I am a teacher, 그러면 뭐, 이게 뭐, 보호라는 건 몰라도 나는 선생님이다. 그만 알잖아요. 그런데,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,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, 보호에 대해서 할 텐데, 이런 보호의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 1대1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,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으니까,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보호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. 보호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오늘은 주격 보호만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한국말의 관점에서 보면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설명하면 안 돼요. 주격 보호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.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보완 보충하여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쓰는 것이 보호이다.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야 도대체. 이해가 안 가죠. 이것만으로 이해했으면 여러분 천재예요, 천재. 잘 이해가 안 가죠. 일단 외국어로 된 영어 문법책이랑 한국어로 된 영어 문법책이 약간 이 보호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. 우리나라 말은 이 보호를 먼저 설명해주고 이 보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외국어로 된 문법책을 보면 보호를 먼저 설명해주려고 가지 않고 사실 동사를 설명하다가 이 보호 얘기가 나와요. 어떤 동사냐면 불완전한 동사. 얘네들은 그냥 동사 혼자 있으면 안 되는 모호한 그런 동사를 하려다가 이 동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보호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맞는 접근인 것 같아요. 동사부터 시작해요. 보호, 주격 보호의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입니다. 그걸 가지고 조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. 비동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다 이잖아요. 이걸로 문장책 얘기할게요. 나는 이다. 뭐냐고. 나는 이야. 말이 안 되잖아요. 불안하잖아요.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. 이 말을 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. 나는 선생님이야. 그래야 되잖아요. 자, 이 문장을 자세히 봅시다. 나는 선생님이다. 라는 문장을 잘 보면 선생님 뒤에 조사가 없어요. 나는 선생님을이다. 그러지 않아요. 나 선생님의이다. 나 선생님에게이다. 그러지 않아요. 그냥 나는 선생님이다. 잘 보면 이 선생님은 이다라는 세트예요. 이다라는 동사가 나를 갖다가 완벽하게 소설을 못해줘요. 말이 모호해지잖아요.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이다라는 불완전한 동사를 갖다가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선생님이다 라는 동사로 이렇게 동사라고 봅시다. 이 동사로 나눌 소설해주기 위해 온 거죠. 이 보호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줘서 궁극적으로는 주어를 꾸며줘요.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동사가 그냥 보호랑 주어랑 연결만 시켜준다. 그래서 linking verb라고도 하는데 그게 주격 보호죠. 그래서 영어로 비동사와 보호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예요. 특히 비동사와 형용사가 하나의 세트인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예요. 예를 들어서 그녀는 키가 크다. 우리나라 말은 키가 크다가 하나의 동사잖아요. 근데 영어는 어떻게 생겼어요? She is t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she가 주어고 is 동사죠. 그 다음에 tall 키가 큰 이란 형용사예요.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그녀는 키가 큰 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. is tall이 하나의 세트죠. 그리고 tall이 is랑 같이 뭘 꾸며줘요? 그렇죠. 주어를 꾸며줘요. she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. 서술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보호 자리는 뭐밖에 못 온다? 형용사하고 명사밖에 못 와요. 왜냐하면 얘는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. 동사를 도와주러 왔지 실제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격 보호이고 그러니 이 주어는 품사가 명사잖아요. 명사를 꾸며주고 명사를 갖다가 조금 더 보충해주는 거는 명사하고 형용사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. 보호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. 형용사와 부사를 딱 세트를 해놓고 딱 슬라이스 해놓고 자 어떤 게 맞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형용사와 부사를 놓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 있죠. 그거는 여기가 보호의 확률이 90%예요. 사실 형용사와 부사를 놓고 다른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. 아니면 너무 쉬운 문제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형용사 찍으세요. 대부분 맞습니다. 대부분 그 지문이 뭐냐면 여기가 보호 자리인데 부사가 올 수 없다는 건 네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형용사, 부사 나오면 여러분들은 형용사를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문장에서 주격 보호를 찾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되는 보호입니다. 일단 체크. 두 번째, 동사 뒤에 명사가 있어요. 해석을 해보세요. 우리나라 말로. 그래서 을에게 이게 안 되면 걔도 보호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주격 보호라는 애는 아무 데나 올 수 있는 애가 아니라
불완전한 동사가 있어야만 얘는 와요. 그러니까 또 이 보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동사가 뭔지를 알면 그러면 주격 보호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. 여기 불완전한 동사네? 뒤에 얘 보호겠구나.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자, 불완전한 동사가 뭔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성급하기도 하셔라. 자, 이 식별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. 보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보호는 동사를 지원해주러 왔어요. 그런데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동사와 함께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. 그러니 얘는 부사가 아니고 명사 또는 형용사 밖에 될 수 없다는 것. 그게 주격보호라는 것. 이 정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격보호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